성공투자 호증시 오늘은 기획 특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중의 변동성 장세 돌파구를 좀 찾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큰 그림에 대해서 여쭤보죠. 8월 베어마켓 랠리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에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9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좀 빅 스텝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미국이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완만해질 것 같고 반면에 주가는 상당히 급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중화권 증시의 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 2.35% 하락하는 등 중화권 증시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또 대만 방문을 앞두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중국은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인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이 부분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늘 대만 증시가 좀 더 많이 빠지고 홍콩 증시도 많이 빠졌는데 저희도 오기 전에 대만의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별로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중국의 대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SMC, 팍스콘, UMC 이런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증시가 좀 더 조정을 받는 거는 혹시 무역 보복을 대만 기업한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고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약간은 좀 영향을 덜 받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사우디를 방문해서 뭔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좀 차단시키면서 중간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낸시 펠로시 어쨌든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거는 그 방향하고는 조금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 때 부과했던 관세를 좀 완화시킬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랑 반대로 가서 아마 시장도 좀 혼동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은 군사적인 행동이 있냐 없냐를 보면 아직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7월 이달에만 한 14% 정도 하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월, 9월에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을까요? 근데 사실 디램 가격이 분기 계약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C 디램은 14% 하락했고요. 시장 예상보다 많이 하락했는데 7월에 계약 맺으면 8, 9월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8, 9월에 PC 디램 하락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바일 디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프리미엄 제품들인 DDR5는 8, 9% 빠졌고요. 반면에 좀 범용 제품인 DDR4는 9.6%에서 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가 제품에 대한 디램 수요가 더 안 좋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모바일 디램도 보통 분기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한 가격이 또 8, 9월에 연속으로 빠지는 건 아니고 그 가격이 고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서버 디램은 월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버 디램은 2에서 4%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서버 디램은 그래서 8월 말, 9월 말 계약에서도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가 제품 가격이 덜 빠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DDR5의 대중화를 앞당겨서 이 반도체 불황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은 많은 반도체의 핵심이 성능하고 전력 소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같은 전력 소모라면 성능이 좋아야 되고 같은 성능이면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는 전성비를 많이 강조하는데 DDR5는 그런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소비 전력이 1.2V에서 1.1V로 일단은 줄어들고 두 번째는 당연히 DDR4에서 DDR5가 대역폭이 넓어진 거니까 성능도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에는 맞는데 문제는 디램 혼자서 그 시장을 개척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CPU가 같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서버 CPU 시장 점유율 90%인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지연이 돼서 내년 한 2월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DDR5는 올해보다는 내년 2분기 이후에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지난주에 미국 상원위원회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 내에 좀 투자 진행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삼성은 테일러 씨의 투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쪽은 당연히 세대상의 혜택을 받아야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투자를 해야지 투자 일몰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칩스 포 아메리카나 이런 정책들은 이제 그런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공장을 짓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마도 뭐 한다면 뭐 후공정 쪽이든 아니면 SK 실트론이 이제 투자했던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과거에 듀퐁에서 인수한 뭐 이런 쪽은 뭐 수혜를 일부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번 혜택은 철저하게 이제 삼성 반도체한테만 해당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부적인 안을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 이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은 중국과의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불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중국에 공장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타격은 어떨까요? 그래서 시아는 이제 1공장, 2공장에 이미 약속을 다 지켰고요. 삼성이 이미 이제 공장 투자는 다 했고 아마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어떤 식의 불이익이 있을지는 저희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건 그렇죠, 아직.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섣불리 어떻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삼성 관련해서는 어쨌든 낸드의 그 시안의 2공장까지는 캐파 증설이 마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투자나 이런 가능성은 뭐 업데이트 투자 위주로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반도체 칩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어쨌든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제일 많이 연결돼 있죠. 메모리랑 파운드리 다 연결돼 있고 일본이야 사실 뭐 연결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낸드 정도만 연결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안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쪽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에 들어간 거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혹시 중국 쪽에서 받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큰데 역시 이 부분도 제가 정답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고는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동맹에 또 치포에 가입을 하겠다 이것도 아니니까 살펴봐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차세대 미세 공정 개발 이 2나노 쪽을 이제 위해서 손을 잡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에 따른 좀 삼성전자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뭐 최근에 이제 2나노나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ASML의 노광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노광 장비 기술 로드맵은 최소한 2025년 정도 돼야지 이제 기업들이 양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손을 잡았던 회사들이 그 장비 발주 계획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그냥 수없이 많은 그냥 사업의 의지 정도 표명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업들이 기술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뭐 펀딩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에 대한 좀 생태계 강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지나친 우려는 삼가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최근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외국인이 이제 다시 사들이면서 뭐 주가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은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아주 워스트한 상황까지 주가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바닥은 하긴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구조적으로 좀 더 의미 있게 가려면 이제 실적이 동반해야 되는데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양사모두 실적이 안 좋습니다. 디램 가격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했고 또 4분기에도 이 하락세가 멈춘다는 또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삼성, 하이닉스 둘 다 같은 반도체를 하지만 양사의 모습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만 한 하이닉스는 좀 더 오히려 4분기 디램 고정 가격의 방향성을 확인할 때까지는 4분기 디램 고정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낙폭이 축소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아마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뭐 최근에 4나노 수율도 좋고 3나노는 또 세계 최초로 양산했는데 또 TSMC는 3나노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하이닉스 주가랑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난이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매크로가 급냉하면서 소비자 가전제품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비 투자 계획을 바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플랜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됩니다. 어차피 장비 발주 리드 타임이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그 계획이 어긋나 버리면 실제로 수주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 출하량에만 연동이 되는데 예. 당연히 업황이 안 좋으니까 웨이퍼 인풋을 투입량을 줄일 거지만 업황이 좋아지면 투입량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소재 사실적이 3분기에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갑자기 이제 산업의 그런 수급이 변할 때 조금 더 빨리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소재 쪽이기 때문에 소재하고 장비를 고려를 하면 저는 소재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체 또 센터장님께서 반도체 쪽에 베스트 애널리스트셨으니까 이렇게 반도체 쪽에 집중된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래도 앞서서 서두에 예. 8월 베어마켓 랠리를 좀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반도체 쪽이 이렇게 약간 기대감이 지금 예. 좀 줄어든 상황이라면은 랠리를 이끌 만한 주도주가 나올까요?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 오를까요? 그래서 시장이? 저희는 요즘 얘기하는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좀 둔화돼서 네. 아마 S&P 500보다는 퍼포먼스가 좀 낮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급난도 좀 해소되는 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전히 저희는 뭐 리오프닝 쪽이든 아니면 뭐 또 최근에 거칠게 조정받았던 플랫폼 기업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예. 도움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은 그래도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예.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밸류는 많이 떨어졌고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10만 원 아래는 이제 PBR 뭐 0.9배니까 네. 그 또 이 요즘 많은 산업의 참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램 사이클이 예전에 2년 주기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1년 주기로 움직였다가 이제 6개월 주기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안 좋은 숫자가 많이 나올 때 굳이 주식을 겁나서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기다리면 지금 밸류보다는 분명히 왜냐하면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네. 다운턴에서 주식을 줄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업턴일 때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삼성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파운드리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시장이 아직은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되는 시점에는 좀 주가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보다 빨리 주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획 특집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